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건물주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주가 굉장히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이 보통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세계 유명 경제지에서 발표 1위부터 1000위까지 보면은 월급쟁이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사업가예요. 그리고 그런 사업가 중에서도 내가 일정 부분의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벌어다 주는 구조를 잘 만든 사업가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너무 인터넷이나 그래서 많이 나오지만 정작 내가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게 어떤 구조가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이 이런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종류,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걸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꼭 내가 이런 쪽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작권료를 받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저작권료라는 게 뭔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책을 쓴 작가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든 작사가, 작곡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창작물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내놓고 나면은 일평생 나의 수입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바로 창의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걸 또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창의적인 영역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창의적인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다 모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모방하면서부터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색깔을 입히면 돼요. 이런 구조를 좀만 잘 짜면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다른 창작물들을 모방을 하면서 나의 색깔이 들어간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팔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팔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크몬 같은 그런 플랫폼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냥 내다만 놔도 여러분들이 가격 측정을 갖다가 조금만 저렴하게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바로 광고 수입료예요. 광고 수입료라 그러면 과거에 어떤 게 있었나요? TV나 신문 그런 데서 나왔을 때 광고가 붙고 거기에 광고를 낸 사람들은 그런 TV나 신문에다가 광고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는 인터넷 덕분에 유튜브를 좀만 잘해도 블로그를 잘해도 티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걸 좀만 잘해도 광고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컨텐츠만 좋게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광고는 계속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죠. 바로 그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져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인다거나 아니면 노출이 잘 되는 그런 검색 순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광고가 붙어도 그게 바로 큰 수익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세 번째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쿠팡이니 아마존이니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다 전자상거래 시장 있잖아요.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유통 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장터를 이용하는 거고, 내가 만든 상품을 갖다가 팔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좀 싸게 띄워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다른 곳에다 팔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장터나 그런 걸 만드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물론 다소의 그런 이용료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단점은 있습니다. 물건이 한두 개 갖고는 판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가짓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분명히 상품 판매이기 때문에 CS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환불이나 그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있고 이거를 담당하는 또 나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쪽 시장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아요. 30대 건물주분들, 신흥 건물주분들 중에서는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성공을 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번째 파이프라인은 저는 주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뭔가요? 내가 그거를 사놓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한테 그만큼의 소득, 차익이 됩니다. 잘만 되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뭔가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을 잘 하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꾸준히 나오는 돈을 벌려면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뭐 아까 뭐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단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주식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멘탈이에요. 보통 사람은 내 돈이 들어간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하루 종일 주식을 보게 되죠.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오래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파이프라인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형 투자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꾸준하게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아예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땅값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보장된 형태다. 근데 단점은 처음에 들어갈 때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다소 있다라는 거죠. 5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초반에 3가지, 뭐 저작권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뒤에서 말한 2가지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테크든 사업가든 궁극적으로 이건 모두 다 사업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5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돈을 갖다가 확 해서 뭐 시세 차익으로 확 번다, 이런 구조만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5개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를 가져다 주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현재 가장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이 아닌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